2024년 9월 3일 시황 및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았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2,9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2,400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5,130억을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외국인 쪽에서 장 초반에 매수가 좀 이어졌었고요. 12시가 넘어가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은 오전 내내 매도를 하게 되면서 16.37포인트 하락한 26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7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기는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58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989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1652억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쪽엔 하루 종일 그냥 매도가 이어졌고요. 외국인 쪽은 9시 반 이후에 살짝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냥 단기적인 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755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8.84포인트 하락한 760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오늘 STO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한가 오늘 한 종목이 갔는데, 코스피에서는 갤럭시와 SM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핑거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밸류업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7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연내 상장지수 출시,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은행 및 지주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카지노 관련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다울투자증권이 추석 연휴, 그 다음에 국경절 연휴로 중국인 VIP 매수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롯데관광 개발의 상승폭이 파라다이스나 GKL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원랜드는 빠져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 올라가면은 다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강원랜드는 2.5%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26년까지 전국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가격이 인상이 됐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자는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쿠팡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서 네이버 웹툰이 북미 웹툰 기업 로켓십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출판권 소송에서 1, 2심을 이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웹툰 쪽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에서 로켓십 엔터테인먼트 역시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웹툰이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 한때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기는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거의 4%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그냥 보합 수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상장을 했던 산일전기도 역시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가온전선의 자회사를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도 역시 뭐 반짝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아이폰 관련주는 화웨이에 대한 이슈에 의거해서 오늘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BH 같은 경우가 오늘 뭐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LG 이노텍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LG노텍도 7% 빠졌고요. LG 디스플레이가 5%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주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고요.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미용기기, 음식료종, 패션, 의류, 이게 뭐 K 컬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전반적으로 유통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현기차가 거의 3.5%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해 주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반도체가 언제 상승을 할 것이냐가 저는 시장을 다시 한번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2.55%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3.28%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엔비디아가 언제 반등이 나오냐?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가 대한 고찰, 향후 예상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은 인공지능의 돈이 될까? 이게 가장 중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오픈 AI가 투자를 받기로 했죠. 그러면서 애플과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투자하기로 합류를 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향후 성장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업체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AI 시장이 올해 1840억 달러를 돌파를 해서 2030년이면 8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죠. 거의 5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오픈 AI 실적은요, 연간 수익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49% 했습니다. 근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뭐 돈 먹는 하마 이렇게 비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는 좋아지겠지만 뭐 투자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연간 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돈 먹는 하마에 돈을 쏟아붓는 게 향후 성장성에서는 뭐 당연하게 좋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과연 이게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투자기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 AI 쪽으로는 돈이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역시 이쪽은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죠.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의 부정확한 정보, 뭐 11월부터 2월까지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의구심이 좀 생기는데, 이 부분은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 매출 총 이익이 하락했다, 이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들이 소수예요. 그리고 AMD에 투자를 하고 있는 AMD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사가 지금 다변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수의 고객사들만 이용을 한다라는 것도 이 주가 하락의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한 후에 엔비디아의 차트인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엔비디아. 물론 기술적인 흐름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겠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국내 반도체 업체에 반등 당연히 나오겠죠. 다만 반등의 폭이 얼마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95달러까지 조정받을 동안 반도체주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엔비디아가 얼마나 빠르게 반등이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요소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체도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다운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150, 145. 그다음에 이거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135. 제일 낮죠. 그런데도 135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달러 정도는 30%죠. 30%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고요. JP모건도 번스타인도 150달러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오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배 수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냥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3배 이상 뛸 것이다. 식지 않는 기대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계속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엔비디아 블랙엘 추가 생산 소식. 근데 이거는 11월부터 1일인 거고요. 3분기 실적이 이슈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쿠팡에서 5천만 원치 팔았는데 자동차 회사가 10만 개 사재기를 했다. 이게 딱 보시게 되면은 앨런 머스크죠. 테슬라 쪽에서 이걸 엄청 샀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상세할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회계 조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더 하락할 것이다. 뭐 의견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의견은 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HBM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가격 상승률 또한 10에서 15%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메모리 수요에서 믿을 건 HBM 뿐이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올해 반도체는 역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HBM 관련주는 역시 지속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주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테크윙, ISC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개의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 실적 다 좋아집니다. 올해 다 좋아져요. 특히 이스페타시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요. ISC도 그렇습니다. 주가도 그만큼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보자라고 했을 때 이 종목 위주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반도체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상대로 오늘 지지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반도체 관련주 상승을 한다. 다만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을 하고 지지선을 이탈하고 하락할 경우 90달러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AS를 보게 되면요, 롯데정밀화학 오늘 화학주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024년 초부터 쭉 하락을 하고 지지가 형성됐던 게 5만원 부근이었는데 이 5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여력이 형성이 됐습니다. 내일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 없는 조정이라고 하면 5만원 부근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5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뷰노예요. 원래는 지지가 34,000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34,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32,000원 있죠. 오늘이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에요. 이 지지가 내일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게 되면 25,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음봉이 한 번 더 이어진다 그러면 25,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지가 1차적으로 나와야 될 곳이 33,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33,500원을 이탈을 했죠.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3만원인 거예요. 이 3만원을 지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정도는 더 버티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33,5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33,500원을 다시 한번 뛰어넘냐, 만약에 못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그때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됐던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TSE가 나왔어요. TSE가 나왔는데 지금 이전에 저항이 53,000원 부근이었죠. 그런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늘 반도체 2차전지가 약세를 받다 보니까 같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44,000원 있죠. 44,0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44,000원 부근되게 되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녹십자도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는 모습인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가격이 이 가격 부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동반돼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4만 7천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러면 내일 조정 시 리스크 관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위드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전고예요. 전고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거래량 보게 되면 30%밖에 동반이 안 됐죠. 어제 거래량 동반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내일 정도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여지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았다, 시장도 안 좋았어요. 다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들이 올라간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종목을 찾아봤는데
관심 종목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인그루드램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올라갔죠. 다만 시장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고요. 반등이 이렇게 나왔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저항 부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오늘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부근이 저항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오늘 두 개의 종목을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사마알림이에요. 저항을 돌파를 했죠. 오늘 저항을 돌파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60분봉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60분봉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됐고 그리고 다시 한번 60분봉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60분봉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고점 형성됐죠.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52,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사마알미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똑같습니다. 저항이 오늘 살짝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60분봉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60분봉의 고점이 12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121,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대기인 거고요. 그러면 12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관심주 종목 중에서 저항 돌파한 종목들 왜 매수를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시장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100%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 왜? 시장 상황이 뭐 계속 바뀌는 거, 종목들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3일 마감 시황 및 뭐 관심 종목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100% 신뢰를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장 중에 떨어졌다 올라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두산백회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이탈했다가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거래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장 중간중간에 확인을 좀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